네, 안녕하세요. 소설가 유모씨입니다. 오늘은 RX3 50 차량 리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 시승차가 계양전 시장에 있는 시승차거든요. 바바리안 모터스 계양전 시장의 배성대 팀장님에게 연락을 하셔서 시승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상담도 받아보시고, 커피도 한잔. 네, 그래서 이 차는 RX3 50 M 스포츠 프로 차량이고, 예, 이건 프로 전용 색상입니다. 폴라라이즈드 그레이 색상이라고 해서 프로 전용 색상으로 나온 색상이네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봤을 때는 오션 웨이브 블루 시그니처 색상이라서 그거를 봤었는데, 지금 폴라라이즈드 그레이 요 디자인하고 요 색상하고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요 색상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좀 중후한 멋이 있잖아요, 그죠? 이 차의 전장은 4782, 그리고 전고는 1635, 전폭이 1895인데 전장이 5m가 안 돼요. 4782인데도 불구하고 차가 되게 큰 느낌이 납니다. 그죠? 차가 좀 되게 큰 느낌이 나고, 실제로 실내 탔을 때도 느낌이 되게 커요, 차가. 그래서 여기 전면에 보시면은 여기 데이라이트랑 헤드램프 이렇게 돼 있고, 요게 시그널 램프가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콧구멍, 콧구멍이 커졌다 작아졌다 막 그래요. 이번에는 좀 작게 성형이 됐는데, 요 키드니 그릴에 있는 이 콧구멍이 좀 작아졌습니다. 약간 비율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어색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방 카메라, 레이더가 그래서 여기 안에 아마 들어가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이 로고가 그 매트하게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로고가 조금 바뀌었어요, 이거. M 스포츠 프로에는 255에 35에 R22, 22인치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M 스포츠 레드 캘리퍼 들어가 있는 모습을 알 수 있고요. 에어 서스펜션은 아니고 일반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데 승차감이 되게 좋아서 놀랐어요. 후륜 같은 경우에도 275에 35에 R22, 20인치 휠로 동일합니다. 사이드 미러를 접어도 어라운드 뷰 화면은 깨지지 않아요. 이게 카메라가 이제 좀 많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디자인적으로. 눌러서 이렇게 열 수 있고요. 소프트 클로징은 안 됩니다. 요거는 안 돼요. 이번에 저는 요 테일 램프 이쪽 디자인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차가 되게 큰 느낌을 줘요. 웅장한 느낌을 주는 게 저는 이 디자인 개인적으로 괜찮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 로고, 이번에 바뀐 로고가 들어가서 심플한 로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어 디퓨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는데 공격적으로는 안 생겼어요. 공격적으로 생기진 않았고, 후진등은 좀 작게 돼 있다. 후방 카메라 여기 있고, 요게 아마 워셔를 뿌려주는 그거겠죠.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58리터의 수납 공간이 별도로 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힌지 구조가 있는데 요게 딱 멈추네. 이런 거 좋아요. 그죠? 여기 딱 이렇게 멈춰요. 요 액세서리가 있는데 보니까 얘는 충전기네요. 그리고 여기 펑크 수리킷. 그래서 펑크 수리킷이 앞에 트렁크 공간에 이렇게 딱 들어가게 이 폼으로 이렇게 해놔서, 얘를 활용하려면 얘를 또 딴 데다가 어디다가 넣어놔야 되잖아. 공간이 58리터라서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요. 넉넉하진 않은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단 말이죠. 이 RX는 없었단 말이지, 이 프렁크 공간이. 근데 RX3 신형에는 이 프렁크 공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렇게 흡음재까지 또 처리를 해놔가지고 보면, 그래서 차가 또 조용했나? 차가 되게 조용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흡음재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알 수 있고, 이 RX3도 워셔액을 이렇게 뽑아와서 와이퍼에서 바로 쏴요. 밑에서 이렇게 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런 부분도 좀 좋은 것 같아요. 뒤쪽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520리터의 트렁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된다. 예, 당연히 킥모션 되고요. 그래서 뒤쪽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520리터입니다. 그렇게 넓은 트렁크 공간은 아니지만 접었을 때는 1750리터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알 수 있고, 이 트렁크 커버 같은 경우에도 제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거를 해서 어디 뭐 딱히 보관할 데는 없어 보여요. 그리고 여기 하단에 트렁크 공간, 요거는 이제 다른 BMW 차도 이렇게 하단 공간이 숨어 있었죠. 딱 여기까지만 공간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이 밑은 공간이 아니에요. 구석에 수납 공간 조금 있고, 견인고리가 여기 있네. 트렁크 등은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는 없네요. 별도의 시가잭은 없네요. 이쪽에 뭐 220 단자나 뭐 별도의 시가잭 단자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삼각대, 여기 트렁크 쪽에 바로 꽂을 수 있게 해놨네. 그래서 이렇게 전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내를 한번 보면, 실내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이 핸들입니다. 이 핸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띄고, 이번에 이 핸들이
그 형상이 완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뚫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한번 해보니까 이렇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할 때 자연스럽게 손 모양이 이렇게 되는 부분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이 스트라이프 라인은 안 들어가 있네요. 예, M 그게 안 들어가 있는 게 조금 아쉽고요. 옵션을 넣어야 그 멀티펑션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프리뷰 행사 때 봤던 그 하얀색 스티어링 휠이랑 지금 이 차에 적용된 스티어링 휠이 다른데, 프리뷰 행사 때 적용됐던 휠은 인디비주얼 스티어링 휠이라고 해서 디지털 화이트 바이컬러 색상을 하신 다음에 인디비주얼 스티어링 휠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0만원 옵션이에요. 보통 그 드라이버 모니터링 카메라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고성능의 카메라를 넣어서 운전자의 졸음 감시도 하면서 이 조수석에 안전벨트 착용 유무 뭐 이런 것까지 다 일렬을 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 룸미러 하단에 이 카메라가 들어간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이번에 들어간 이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이게 안쪽으로 상당히 깊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입체감이 훨씬 더 풍부합니다. 얘도 있는데 여기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속도 정보나 이런 거는 얘도 뜨고 얘도 뜨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정신이 좀 산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부분은 이따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어 오픈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열려요. 이렇게 하면 전동이고요. 이거 전동인데 지금 모터 소리가 나는데, 얘가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수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인다. 지금 제가 못 찾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실내에 지금 이렇게 패브릭으로 마감을 해 놓은 부분이랑 이 상단에 이 가죽으로 마감된 부분이 약간 언밸런스 하면서도 뭔가 나쁘진 않아요. 여기는 이제 프리컷 디자인으로 적용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서 이 사다리꼴 모양으로 살짝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운전을 제가 해보니까 여기 핸들이랑 여기 라인이 살짝 겹치는데 이 화면을 가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디자인적으로만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이 여백 공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UI를 고려해서 이렇게 또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은근히 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은 요 선을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UI 디자인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네모 반듯한 것보다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이번 디자인의 어떻게 보면은 조금 특이점. 그리고 요 밑에 이제 에어컨 송풍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그 조구 셔틀은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조절해서 바람의 풍량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빨라요. 그죠? 여기는 안 되나 본데? 아, 여기가 휴대폰 모양 표시가 돼 있네요. 여기만 되네. 예, 여기만 무선 충전이 되고요. 45W.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이 USB-C 단자는 45W 충전이 지원이 됩니다. 20V까지. 글로브 박스 여기 콘솔 박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작아요. 그리고 C가잭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다 보니까 여기 하단에 이렇게 또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뭔가 짐을 올려놓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공간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도어 포켓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작은데 물병은 꽂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병은 이쪽에 이렇게 꽂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글러브 박스 공간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트 같은 경우에 아까 운전하면서 많이 설명드렸는데, 이 시트가 되게 편해요. 지금 요 인디비주얼 블랙 바이컬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톤이에요. 여기 회색이랑 검은색 투톤에 인디비주얼 블랙 바이컬러가 들어가 있고, 놀랐던 게 뭐냐면 스포츠 모드를 놓게 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딱 잡아줘요. 이쪽이. 그리고 이 헤드레스트가 생각보다 편해요. 디자인은 좀 사실 좀 투박하긴 한데 기능적으로는 되게 괜찮았고, 시트를 가장 낮춘 상태거든요. 그때 이 공간이 지금 주먹 거의 뭐 2개 정도? 아무래도 이제 이 차가 위에 이제 썬루프 대신에 이 글라스 루프가 있다 보니까 헤드룸 공간은 되게 넉넉해요. 가장 위로 올렸을 때도 지금 주먹 1개가 들어가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주먹 1개가 들어가고 옆에도 안 닿아요, 머리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헤드룸 공간은 너무나 충분하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이 페달이 오르간 페달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장거리 운전하다 보면 이 오르간 페달 아니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이 또 좋은데, 아쉬운 부분은
왜 핸들은 또 전동이 아니야. 텔레스코픽 요 부분은 수동입니다. 예. 요 부분 좀 별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번에 가장 많이 바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지능형 개인 어시스턴트 이런 거 있네요. 안녕 BMW 맞네. 예. 예, 저기 자막도 나와요. 그래서 루틴, 뭐 주행 데이터, MApps 이건 뭘까? 아, 여기 이제 뭐 M칵핏 이런 게 있네요. 그래서 요 화면을 그냥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드래그 메타? 아, 요 드래그 기록을 또 남길 수 있네요. 예. 드래그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드래그 메타가 있고, 그리고 이건 뭐지? 마이 모드? 아, 이거 모드 변경은 스포츠, 이피션트, 사일런트 이렇게 있네요. 세 가지가 있고, 퍼서널까지 총 네 가지가 있고요. 콘솔 게임, 요거는 뭐 기존에도 있었던 기능이죠. 기존 BMW에도 있었던 그 게임 기능이고요. 디즈니 플러스가 있네. 디즈니 플러스 있고, 동반석 에어백, 내 차량, 예, 차에 관한 그 메뉴는 이따가 보고, 비디오 앤 TV. 뭐지 이거? 이게 뭔가 영상 서비스 같은데, 예, 이런 뭐 영상 서비스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주차는 이제 아까 해본 것처럼 전방 주차, 후방 주차, 후진 그 출차 보조 뭐 그런 거 다 되죠. 주차를 할 때 이렇게 후진을 넣으면 보시면은 사이드 미러가 밑으로 엄청 많이 내려가서 하단에 그 주차 라인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문제는 일단 조수석만 내려가거든요. 지금 운전석은 안 내려가요. 둘 다 조절할 수 있는 메뉴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조수석만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당연히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으로 될 거고, 스토어, 커넥티드 드라이브 스토어엔 뭐가 있냐? 예, 요런 기능 같은 거 결제해서 또 쓸 수 있게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는 활성화되어 있다. 이거는 이제 BMW의 기능이고, 스포티파이, 넷플릭스는 없는 것 같은데. 예, 넷플릭스는 없네요. 좀 아쉽네. 넷플릭스는 없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도, 예, 요건 티맵 기반 지도고, 드라이버 레코더, 요거는 아마도 예, 주변 영상이겠죠. 그래서 요거는 어라운드 뷰 카메라 영상을 녹화를 해서 이렇게 블랙박스처럼도 쓸 수 있고, 이거를 휴대폰으로 전송해서 차 주변의 상황을 또 알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차의 기능, 내 차량, 요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또. 그래서 경고 감소, 뭐 내리막길, 파노라믹 비전, 이건 뭐 설정할 수 있냐? 맵을 하니까 저기 가운데 지도가 뜨고, 트립을 하니까 연비하고 그런 정보가 저기 뜨네요. 여기에 있는 계기판은 기본입니다. 얘는 변경이 안 되고 이쪽을 변경할 수 있어요. 이쪽만. 그래서 퍼셔널 같은 경우에 구성을 눌러보면은 뭐 많네. 개인 어시스트 지금 다 지우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총 6개 위젯을 고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넣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지금. 그래서 뭐 어시스턴트, 내 차량, M 로고, M 이런 거 하면 감성 마력 올라간 것 같잖아, 그죠? 이런 거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 미디어 이런 거 궁금하잖아. 미디어, 트랙 및 아티스트, 앨범 커버, 시간, 가운데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고도, 도착 시간 이런 거 궁금하잖아. 그리고 거리 및 차량, OK를 하면은 내가 원하는 위젯을 6개를 선택해서 저렇게 꾸밀 수 있습니다. 저 부분은 커스텀이 되는데 얘는 안 돼요. 그리고 주행 데이터는 뭐 요렇게, 예, 요거는 뭐 다른 차에도 있는 기능이니까, 다른 BMW도. 얘는 안 움직인다. 예, 요런 디테일 좋고요. 그리고 배터리 준비, 예, 요런 건 전기차 메뉴로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요런 거 있고, 어시스트도 이제 어시스티드 드라이빙, 요거는 기존의 BMW에 있던 그런 기능들 그대로 다 가지고 왔습니다. 추가로 들어간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주차 같은 경우에도 똑같고요, 지금. 그리고 주행 관련, 예, 모드, 사운드, 주행 사운드, 요거가 이제 아이코닉 사운드, 가상 사운드 나오는 거. 그리고 액티브 소음 저감. 얘 때문에 소리가 적게 느껴졌나?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시그널이 머리 영역의 소음을 줄인답니다. 얘 때문에 저게 켜져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느꼈나봐요. 저 몰랐네. 예, 저거 이따가 돌아갈 때는 저거 끄고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올 때는 제가 되게 조용하다고 계속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게 켜져 있어서 그랬나봐. 그리고 실내 조명은 앰비언트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요렇게 바뀌네. 요렇게 바뀌고, 단색, 여러 색, 여기랑 여기가 좀 다르게 나오는구나. 이 두 개가 이쪽이랑 색깔이 다르네요. 예, 여기를 하면 멀티컬러, 단색을 하면 다 똑같이 되는 그런 거가 있고, 그리고 뭐 주행, 그리고 충전 뭐 당연히 어디까지 충전할 거냐 그런 거 정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차가 이제 신차라서 아직 이게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800km를 넘게 갈 수 있는 차거든요. 근데 일단 100%를 하면 419라고 나오고, 지금 에어컨을 틀어놔서 아마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업데이트가 되면 이제 조금씩 주행 가는 거리가 늘어날 것 같고요. 시트, 마사지 시트 들어갔네. 네, 동반석도 마사지 시트 들어갔고, 그리고 얘는 마사지 시트고요. 네, 얘는 열선이잖아요. 안타깝게도 통풍이 없습니다. 네, 통풍은 안타깝게도 없다. 이거는 아까 봤던 내용이고, 3D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지금 여기 보이죠? 네, 저기에 나오는 기능. 그리고 올 굿 오디오, 네, 음향 들어보기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간 스피커는 하이파이 라우드 스피커 시스템 하만 카돈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하반 카돈, 다른 BMW에 적용된 일반 하만 카돈보다 더 베이스가 빵빵한 느낌이에요, 확실히. 여기 LED 픽셀 부분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네요, 뭔가 느낌을. 이렇게 왔다 갔다도 되고. 지금 설치된 소프트웨어는 BMW 오퍼레이팅 시스템 X, 그래서 버전이 10이고 26년 7월 18일, 오늘 7월 3일이잖아. 오늘 3일이거든요. 미래에서 온 소프트웨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7월 18일자 버전이 들어가 있고요. 맵 지도 상당히 빠르고요. 상당히 빠릅니다. 이렇게 보면 상당히 빠르고 반응이 되게 즉각적이에요.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좌석으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같은 경우에도 여기 오픈하는 부분은 이렇게 전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컵을 이쪽 방향으로 꽂을 수 있네. 도어 포켓은 여기도 조금 작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2열 시트 바닥 부분은 플랫하게 평평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타보면 지금 바로 보이는 부분은 일단 지금 요 헤드레스트가 일반 헤드레스트 스타일이라서, 그죠? 여기에 이제 뭔가 액세서리 같은 거를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패드를 꽂을 수 있는 이 액세서리, 여기에 패드 같은 거, 거치대, 옷걸이 같은 거 꽂을 수 있거든요. 액세서리를 구입해서. 그리고 시트 포켓은 없어요. 별도로 시트 포켓은 없다. 2열 같은 경우에는 수동으로 에어컨 이렇게 조정을 하고, 별도로 뭐 이쪽에서 에어컨이 나오진 않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조절을 또 할 수 있네. 열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측정을 해보면 45W까지 올라가네. 이거 좋다.
얘도 45W. 그래서 둘 다 45W급 USB-C 단자가 들어가 있고, 앞에도 그렇지만 뒤에도 보면 이 벨트가 여기 스트라이프, M 스트라이프가 적용된 벨트, 요런 게 좀 이쁩니다. 요런 거 이뻐요. 그죠? 요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아이소픽스는 숨어 있고요. 안 보이게 이렇게 딱 할 수 있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뒤에 시트랑 앞에 시트랑 촉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살짝 딱딱해요. 예, 쫀쫀하면서 딱딱한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여기 가운데 시트도 지금 3전식 벨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에 앉았을 때 플랫하니까 이 바닥이 이렇게 앉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보통 가운데 시트 앉으면 시트가 조금 높아서 머리가 닿거든요. 근데 여기 뒤에 내장재 기준으로 했을 때 주먹 반 개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제 키가 183이니까 웬만한 성인 분들도 다 이 가운데 앉아서 예,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어깨를 딱 기대더라도 여기 3명이 충분히 앉아서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지금 보면은 일단 시트가 일단 슬라이딩은 안 되고요. 슬라이딩은 안 되고, 일단 폴딩은 당연히 될 텐데, 리클라이닝이 되나? 예, 각도 조절이 조금 되네요. 각도 조절이 조금 돼서 지금 보시면은 요만큼의 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얘를 최대로 눕혔을 때 플랫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각이 좀 있거든요. 보시면은 반대쪽도 이렇게 보면은 4대 2대 4 스키스루까지 딱 되는 그런 모습을 알 수 있고, 플랫하지 않기 때문에 차박을 한다거나 캠핑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각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폴딩 했을 때도 그 공간이 다른 SUV에 비해서 뭐 엄청나게 넓은 건 아니에요. 이 트렁크 공간이 의외로 차는 커 보이는데 트렁크 공간은 또 의외로 좀 작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이런 거 좀 조심해야겠다. 이 사이로 빠지면 못 꺼내겠는데, 이거? 요 사이로 못 떨어지면은, 여기 사이로 못 떨어지거나 하면은 청소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꺼내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이거 시트를 세우는 이 레버는 조금 별로네요. 얘도 좀 별로다. 이건 좀 별로다. 예. 네, 이제 복귀를 해볼 건데요. 아까 출발할 때 배터리가 83%였나? 84% 정도 남았는데, 제가 이까지 주행을 하고, 에어컨을 좀 틀어놓고 리뷰를 하는 동안에 이제 78%가 됐습니다. 바바리안 모터스 계양 전시장으로 안내. 바바리안 모터스 계양 전시장 검색 중입니다. 여러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오늘 지금 7월 3일인데 여름이잖아요. 여기 글라스 루프 쪽에서 열 들어오는 게 거의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가 그 적응식 회생 제동은 뭐 iX3 이 신형 모델뿐만 아니라 다른 전기차 모델에도 적응식 그 회생 제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멀미가 안 난다는 게 또 장점이에요. 제가 이제 여러 전기차 모델을 타보면서 이 회생 제동을 조금 걸면 운전하는 저조차도 이 멀미가 나는 그런 경우가 간간히 있거든요. 근데 일단 이 적응식으로 해놓으면은 이 BMW 모델은 멀미가 전혀 안 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시승을 해보시려면 두 분이 오셔가지고 그 번갈아가면서 한번 운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런 전기차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하시는 분을 이렇게 교대로 해서 뒷좌석에도 한번 앉아 보시고 조수석에도 한번 앉아 보시고 그런 식으로 운전석뿐만 아니라 동승을 해서 그 느낌도 한번 느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복귀를 할 건데요. 아까 그 주행식 소음 그거 한번 끄고 가보자. 요거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지금 액티브 소음 저감이 켜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올 때는 이게 켜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조용하다고 느꼈는데 갈 때 이거 한번 꺼볼게요. 차이가 있나? 소리를 좀 올려볼까?
람보르기니다. 와. 지금 액티브 소음 저감을 켰고요. 되는 거 맞나 이거? 차이를 잘 못 느끼겠는데? 이게 노래를 들었을 때 되는 건가? 이게 그냥 주행할 때는 아무 변화가 없거든요, 지금? 액티브 소음 저감이라는 게. 노래를 재생 중일 때 차이가 나는 것 같기도 한데, 정확히 모르겠네요, 저 부분은. 그러니까 액티브 노이즈 저감 기술이라는 게 있긴 한데, 제가 그걸 어떻게 쓰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예, 저는 차이를 못 느끼겠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X3 이거 지금 제가 한 2시간 정도 타봤는데 2시간 정도 타보고 느낀 점은 정말로 승차감이 승용차다. 이거는 세단의 느낌을 그대로 복붙해놨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세단을 운전하는 것 같은데 이 시야는 SUV예요. 제가 운전을 계속 해보니까 이 핸들에 이 시야가 안 가리는 게 생각보다 크네요, 이게. 예. 그래서 이거를 보겠다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요 부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저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저 활용도가 되게 무궁무진한데 정말 좋은데, 살짝 아쉬운 부분은 저게 그 서드파티 업체들도 저기에 위젯을 뭔가 좀 추가할 수 있다면은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딱 정해진 것만 할 수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통풍이 없는 게 좀 아쉬운데. 예. 통풍 시트의 부재는 조금 아쉽다. 예. 그래서 M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8,690만원, 그리고 M 스포츠 프로 같은 경우에는 9,190만원인데, 지금 차이는 일단 휠이 프로로 가면 22인치, 그리고 그 캘리퍼, 브레이크 캘리퍼가 레드다. 일단 휠이랑 캘리퍼가 달라지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고, 그 M 스포츠 프로로 가더라도 에어 서스펜션 옵션이 없는 거는 조금 아쉽긴 해요. 솔직히 가격대는 조금 높아요. 예, 가격대는 조금 높아서 솔직히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8천만 원이 넘어가면 8,500인가 8천만 원이 넘어가면 이게 보조금이 안 나오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 8,69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예 그걸 고려를 안 한 것 같아요. 아예 그런 보조금 정책 같은 거를.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iX3 50 X 드라이브 M 스포츠 프로 리뷰랑 시승을 좀 해봤고요. iX3의 계약 상담 시승 문의는 바바리안 모터스 계양전 시장의 배성대 팀장님을 찾아주시면은 스타벅스 커피 드릴 거고요. 제 유튜브 보고 오셨다고 하면 한 잔 더 사드릴 겁니다. 그거 저랑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상황에 맞게 프로모션이라든지 뭐 구매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뭐 출고 일자라든지 이런 거 성신성의껏 도와드릴 거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소설가 유모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왜 차 밀리냐? 6시까지 가야 되는데. 차가 밀리네.